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요. 둘째 시간에 제가 끝머리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 식단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이제 계획을 해야 되겠고, 또 이 식단 작성을 위해서는 식사 구성안이나 식품 교환표와 같은 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말미에 제가 이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의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이 났는데, 여기 본다면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 작성의 과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을 작성할 때 일일 에너지 필요량을 산출을 한다. 이거는 이제 각각의 어떤 남녀 성별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활동량에 따라서 각각 하루 동안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그죠? 그 필요량을 산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식품 군별로 1군부터 6군까지 군별로 일일 섭취, 이제 권장량, 일일 권장 섭취 횟수,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몇 번 섭취를 해야 된다. 2회를 해. 우유 같은 경우는 2번을 먹어라. 아니면은 탄수화물 식품 경우에 하루 3번을 먹는다. 이렇게, 그죠? 권장 섭취 횟수가 있겠죠. 또 아니면은 연령대에 따라 가지고 유아인 경우에는 3번을 나눠서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되면 하루 한 번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5번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권장 섭취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권장 섭취 횟수를 이제 세 끼니와 간식에다가 배분을 하고, 음식의 종류와 식재료 분량을 결정을 하고 식단표를 작성하고, 그래서 식단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식단이 잘 되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해서,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식단은 괜찮다, 이러한 식단은 조금 빠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평가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이 피드백을 해가 다시 남성인 경우, 만약에 작년 25살인데 활동을 많이 하는 데에 근무하는 업종에 있는 사람인데 에너지 필요량을 조금 이제 낮게 산출했다면은 여기서 다시 또 이제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식사감을 본다면은 여기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 구성은 각각의 이제 대상자죠. 이 식단을 작성했는 이 식단이 실행되어질 적에 각각 섭취되어지는 대상 구성원의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표 5-6에 있는데, 구성원의 일일 에너지 필요량과 이에 해당하는 권장 식사 패턴은 표 5-6에 있는데, 그 표 5-6에 본다면은 유아 연령대별로, 그 다음에 남자 6에서 8세, 그렇게 취약 어린이들 중에서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 청년들, 그 다음에 노년들, 이렇게 아주 또 그 다음에 이제 노년 중에서도 더 85세, 75세 이상 이렇게 쭉 나눠주는 것이 표 5-6의 뒷페이지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게 참고를 하고, 이 표에서 에너지 필요량은 저활동도 기준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신체 조건에 따라서 또 활동량에 따라서 연령별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참고로 해서 필요량을 산출해라.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제 5장입니다. 5장이다면은 4장에서 여기 있는 Estimated Energy Requirements 이 ER 계산식을 참고로 해서 필요량을 산출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표를 본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연령별, 성별, 체위 기준치, 그 다음에 에너지 필요량 및 권장 식사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아인 경우에 여기서 만이니까, 그죠? 그리고 1에서 2세는 86.4cm의 키를 가지면 표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중, 에너지 필요량이 1000인데, 권장 식사 패턴이 이제 A형이 있고, 여기 보면 또 B형이 있습니다. A형과 같은 경우, 이제 A타입은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청소년입니다. 청소년의 권장 식사 패턴으로
우유라든가 유제품을 2컵 이상 2컵 기준으로 해가지고 섭취를 하게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2015년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또 영양학계에서 공동으로 기준을 마련했는 것에 대한 권장 식사 패턴입니다. 본다면은 이제 남자인 경우에 여기까지는 전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여기 본다면은 뭐 체중이 중학교 때는 이 정도 63cm, 고등학교 때는 73cm. 우리 제가 말하는 우리 교수님이 학교 다닐 때마다 남자들이 168cm였어요. 여자들도 158. 그런데 지금 다 신장이 이제 커졌습니다. 키가 커졌고 체중은 오히려 체중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섭취 열량이 중학생이 2500칼로리, 킬로칼로리고 고등학생이 2700킬로칼로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 권장 섭취 패턴은 2600A 타입입니다. 우유를 2컵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에서 29세, 30에서 49세 이렇게 성인별로 쭉 보면 여기 있네, 그죠? 68cm 나오죠. 그럼 일이 해당되니까. 이러면 2200kcal. 그 다음에 또 조금 청년층이라 그럴까요? 이럴 때는 2600kcal. 그래서 2400을 먹되 하루에 우유를 한 컵 기준으로 해서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제 노년층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노년층의 경우에도 이렇게 또 두 분류로 나뉘어서 2000칼로리에다가 B타입을 한다면은 우유를 이제 한 컵 먹는 거.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다면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700A 타입입니다. 우유 2컵. 여기 보면은 저학년, 고학년의 키, 체중, 에너지 필요량 평균 잡아서 1700A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들이고, 만약 외우지 못한다면 나중에 식단을 작성할 때에 꼭 이런 권장하는 식사 패턴을 참고로 할 수 있는 이런 테이블을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데에다 놔두고는 절개 찾기를 한다든가 해서 메뉴를 짜면 되겠죠. 그죠? 여자는 이렇게 보면은 여자들인 경우 여러분들 대상으로 한다면은 키가 161.5cm입니다. 그죠? 그 다음 체중이 56kg이고 에너지 섭취량이 2100이에요. 그런데 64세까지 평균 잡아서 권장하는 식사 패턴은 사실은 많은 양이 아니고 오히려 조금 줄여주는 경향이 있네요. 1900이고 우유 한 컵씩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1600이고 우유를 한 컵 먹고 이렇게 하는 권장 식사 패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하루 동안에 권장하는 식사의 어떤 패턴과 이런 것을 본 다음에는 지금 권장 횟수를 또 보게 되겠죠. 그죠? 권장 횟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림 5-1에서 봤던 대로 식품군별로 하루 동안 권장 섭취 횟수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일 에너지 필요량을 산출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권장을 하는 횟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품군별 권장 섭취 횟수를 결정을 할 적에 식사 패턴 A가 있고 식사 패턴 B가 있는데 A의 경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장 식사 패턴은 우유나 유제품을 2컵을 기준으로 해서 식품군 섭취 횟수를 배분을 하고 성인인 경우에는 우유 한 컵을 먹게 됩니다. 첫 컵은 아마 여기 말씀이 맞고 그 다음에 각 열량의 양념이나 양념 즉 간장, 된장, 고추장, 미림, 식초, 케첩, 돈가스 등의 조미료와 같은 것들의 이 열량의 사용량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패턴 A는 40에서 60 킬로칼로리고 패턴 B는 70에서 90 킬로칼로리를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는데 뒷페이지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식품 분별 하루 권장 섭취 횟수에 이렇게 해서 A타입인 경우, B타입인 경우입니다. B타입은 저 보면은 연령대가 65세 이상의 여자, 그 다음에 19에서 64세 여자. 이 결국은
성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B타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B타입으로 들어가고, A타입은 여기 지금 3에서 5세 이하 6에서 11세, 요거는 미취학 어린이들, 요거는 취학했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의 여자, 남자, 그 다음에 요거는 초중고등학생 여자, 초중고등학생 남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권장 식사 패턴에서 공유는 유아인 경우에 하루에 이제 2번을 섭취하는 데 비해서 남자는 3번을 먹고, 그 다음에 채소류, 뭐 과일류 1번, 우유 제품은 이렇게 당연히 2번씩을 들어가게 되고, B타입인 경우에 1번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 2015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영양학회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유는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기 위해서 작곡류 사용을 좀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콩 종류는 고기의 경우에는 살코기를 기준으로 하고,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유지류를 추가하는 것을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소류는 소금 5g 이하의 영양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싱겁게 조리를 해라. 나트륨은 국찌개 같은 경우 건더기 위주로 섭취를 하고, 과일은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기 위해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섬유질 함유량 때문에. 우유나 유제품은 단순 당질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권장을 한다. 유지, 당류는 조리 시 사용되는 양도 섭취 횟수 내에 범위 내에 사용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여기 양념류는 각 권장 섭취 패턴에 이미 사용 양념량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등의 조미료를 말하고 50에서 85 킬로칼로리로 사용된 것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웹 패턴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나왔는데 그게 본다면은 일단은 여기 양념류에 들어가는 이런 데도 다 간장, 고추장, 된장, 소금 이런 조미료에도 열량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50에서 80 킬로칼로리 사용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 해가지고 앞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넘겨버리면은 이게 다시 또 폐기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의 작성 과정에서 식품 군별 권장 섭취량 횟수를 새끼 식사와 간식에 배분을 하게 되죠. 그럼 하루에 2번을 먹는다, 3번을 먹는다에 따라서 요거를 배분을 하고, 이 배분을 할 때는 연령에 따른 에너지 필요량과 식사 패턴이 결정이 되면은 식품 군별로 권장 섭취 횟수를 하루 새끼 식사와 간식으로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가족 식단의 경우에 개인별 에너지 필요량을 산출하고 그 양을 합하여 식품 군별 권장 섭취 횟수 결정 후에 배분을 하고, 그 다음에 권장 섭취 횟수를 이제 배분을 할 때 개인의 활동 형태, 예를 들어서 낮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점심때를 전후로 해서 활동량이 많으면 그때 많이 먹는다든가, 또 아침 식사가 조금 부족한 경우는 점심때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활동 양상을 하고 또 식습관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식, 부식,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세 끼로 나눠서 각기 배분을 하되 과일과 우유는 간식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 권장 섭취 횟수를 세끼 식사하고 간식에 배분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 있죠. 권장 섭취 횟수의 세끼 배분, 식사 배분에 의해 해가지고 50세 여성이고 1900kcal를 먹는 B타입, B타입은 50세니까 B타입이 되죠. 공유는 하루 3번을 먹는데 아침, 점심, 저녁을 1대1대1로 하고,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4번을 권장을 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을 여기 4분의 1.5, 4분의 1.5, 그 다음에 저녁에는 4분의 1을 먹고, 이렇게 저녁보다는
아침과 점심을 더 배분을 많이 두고, 그 다음 채소류는 8번을 먹는데 아침에 2번, 점심 저녁을 3번씩 먹는데, 이 이유는 저녁을 더 넣으려는 이유는 채소류로부터는 소비하는 열량이 좀 적기 때문에, 함유되어 있는 열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먹게 되고, 고기 이러한 경우에는 아침에 많이 먹으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열량이 많으니까 아침 점심 때까지 소비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열량 배분이 되겠죠. 이거는 이 어떤 면에 보면 이건 열량 배분입니다. 그죠? 물론 식사 패턴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데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권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배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면 음식의 이름하고 식재료의 분량을 정하게 되는데, 요 분량도 아마 책에 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을 일단은 정하고 주부식을 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은 곡류 및 전분류에 해당이 되고 맵기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는데, 밥 중심의 식단에 국수나 빵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밥 대신에 국수나 빵으로 이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식의 형태에 따라서도 부식의 구성을 결정하지 당연하겠죠. 밥을 먹으면서 다른 뭐 빵이나 국수 먹는 데에 들어가는 부식을 결정하지는 않으니까, 또 국수나 빵 먹는데 밥 중심의 뭐 된장국을 먹는다든가 뭐 빵 먹는데 다른 어떤 뭐 장아찌 종류를 먹는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주식에 따라서 부식을 결정을 하고, 국찌개, 전골 등 조리법을 달리하여서 정한다. 부식은 고기, 생선, 계란, 콩 종류에서는 단백질 거분이 되는 반찬을 하루에 반찬을 한두 가지, 채소류에서 2~3가지를 선택하고, 녹황색 채소는 하루 2~3회 포함을 해서 이렇게 음식의 명과 식재료를 분량을 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명, 식재료와 분량을 정하는데, 주식, 국, 반찬 등의 구체적인 음식명과 또 식재료 분량을 정하고, 오전, 오후, 간식에는 과일과 우유 및 유제품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라. 식재료와 분량을 정할 때는 식품의 폐기율, 조리에 수반되는 중량 및 영양소 변화 등에 미리 파악을 하고, 식품 분량에 대한 계략적인 목청량을 익혀 두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곡류의 주요 식품과 1인 1회 분량입니다. 곡류를 300kcal를 섭취를 할 적에, 그래도 마찬가지로 2015년도 기준인데 곡류, 면류, 떡류, 빵류, 그 다음에 시리얼, 감자류, 기타 과자류 이렇게 해서 여기 본다면은 곡류잖아, 그죠? 곡류. 그래서 곡류는 백미, 보리, 찹쌀, 현미, 조, 수수, 기장, 팥, 옥수수, 쌀밥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1회 분량이 90g입니다. 이 1회 분량이라는 것은 요 곡류는 밥을 여기 있네, 그죠? 밥을 했을 때는 219kg, 219g이고, 요렇게 그 원물 있죠. 그리고 원재료인 경우에는 이렇게 식기 전의 상태 이렇게 되고, 횟수는 하루에 1회, 그 다음에 0.3회, 1회 이렇게 되어서 여기 1회 섭취하는 가식부 분량을 이렇게 가식부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횟수는 곡류 300kcal에 해당되는 분량을 1회라고 간주했을 때 1회에 해당되는 분량에 해당하는 횟수입니다. 그렇기 한 번 먹을 적에 여기 있는 1인 1회 한 번 먹을 적에 들어가는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쌀밥 한 번 먹을 적에, 물론 이건 다 먹는 걸 기준으로 할 때의 열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보면은 삭제한 식품 혼합작국, 삶은 면, 냉면국수, 메밀국수 여기서 원래 있던 것에서 삭제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면류는 국수 말린 거, 건면인 경우에 90g을 한 번 먹는 데에 사용을 하고, 만약에 생면인 경우는 210g, 당면은 30g, 당면 사리는 120g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면 하루 3번 먹는다면은 30g을 먹을 때 요거는 0.3회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 이걸 1회를 먹는다면은 90g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눠서 먹는 세 번 나눠서 먹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떡류는 가래떡이나 백설기와 같은 그야말로 탄수화물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흰 쌀만 사용했는 게 150g 1회가 되고,
팥소라든가 시루떡과 같은 경우도 1회 먹는 양이 150g입니다. 빵은 식빵이 35g, 뭐 잼이라든가 팥빵 등이 들어가는 건 80g이고 기타 80g, 시리얼 30g, 감자나 고구마, 감자는 140g인데 비해서 고구마는 70g입니다. 1회 분량이. 이렇게 되고, 사실 감자보다도 이제 감자를 솔이라고 얘기하는데, 고구마의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 복합 단백질이 더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는 열량은 고구마가 감자보다 달다 하더라도 어떤 그 열량이 적은 것에 속합니다. 기타 묵이라든가 밤이라든가 밀가루, 전분, 빵가루, 부침가루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데 묵인 경우 200g, 수분 함유량이 많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묵은 또 묵가루 건조한 데서 보통 물을 7배에서 7배 정도, 좀 되직하게 하면 6배, 또 묽게 하면 7배, 8배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이면은 바로 묵으로 엉겨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자류를 먹을 적에는 30g 0.4인데 스낵이나 비스켓, 쿠키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탄수화물, 곡류를 섭취할 때의 1인 1회 분량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사 구성안을 활용한 식단을 작성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러한 그 뭐 곡류 또 아니면 단백질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일단 횟수를 알고, 그다음 물론 또 뭐 보면은 고기, 생선, 달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전부 활용해서 이제 식단표를 작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식단을 표기하는 방법, 음식명만을 적고, 뭐 음식별로 식재료와 분량을 적고, 음식별로 재료, 분량, 영양소까지 상세하게 적는 방법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일반적인 우리가 뭐 게시하는 경우에 식단을 한다면은 학교급식에서 오늘 뭐 메뉴가 뭡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음식명만을 적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열량을 좀 적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적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어떤 식단의 그 내부적인 데에는 재료라든가 분량이라든가 영양소량이라든가 때로는 가격까지도 적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밥국, 반찬류 순으로 적고, 반찬류는 어육류, 채소류 순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김치류는 맨 마지막에 적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식단표가 작성되면은 이제 또 주간, 월간 식단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조금 건너뛰어졌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곡류를 뭐 일회용 분량이라든가 뭐 한 번 먹을 때 그 뭐 분량과 하루 동안의 횟수라든가 이거를 조금 고전 페이지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다음에는 뭐가 또 나와야 되냐면은 뭐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달걀, 콩 종류와 같은 단백질 식품에 대한 한 사람이 한 번 먹을 때의 분량이라든가 일회량에 해당되는 어떤 그 횟수라든가 이런 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소류, 과일류,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뭐 유지류와 같은 거, 그죠? 그 유지류, 우유 유제품도 있을 테고, 유지 당류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사실은 그 작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이게 제가 이건 뭐라 그럴까, 작성하는 패턴이 조금은 이렇게 다음 순서로 넘어가게끔 작성을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끝나면은 아마도 이번 시간 수업이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식단표를 작성하기 전에 보면은 우유 제품, 뭐 단백질 이해에 되게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설명을 하고 요 식단표 작성하는 것을 다음 주 강의 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뭐고, 제가 이 테이블이라든가 피규어와 같은 것은 작성된 것을 이렇게 메일로 받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아. 바뀌었다기보다 뒤로 밀려진 것을 제가 땡겨오지 못한 것 같고, 또 그걸 하면은 수업 시간이 훨씬 또 초과될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식단표를 작성한다 요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각각의 주요 영양소원들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일단은 그 퀴즈를 이번 시간 마지막 부분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표기하는 여기 좀 단어가 식단 표기하는 방법을 적으셔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PPT나 설명하면서 들어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식품의 목적량은 무엇이고, 뭐 예를 들어서 우유의 그 목적량은 얼마 정도이다, 달걀 중간 사이즈는 얼마이다 하는 걸 이해까지 들어준다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수업에 참여했다는 것을 제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중간고사 기간이라 제가 조금 수업을 간단하게 진행했는 게 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